가짜 식욕에 속지 마라. 가짜 식욕과 진짜 식욕을 구별하는 5가지 방법.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인지 식욕도 진짜 식욕이 아닌 가짜 식욕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진짜 식욕은 더욱 활력 있는 삶을 만드는 데 필수이지만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감정적 허기에서 비롯된 가짜 식욕은 우리 몸과 마음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식사를 하고 3시간 안에 배가 고프다. 식사를 하고 3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배가 고프다면 가짜 배고픔을 의심해봐야 한다. 특별히 음식을 적게 먹은 것이 아닌데도 금방 배가 고파온다면 심리적 배고픔이다. 구분이 잘 안 간다면 음식을 섭취하지 말고 30분만 기다려보자. 가짜 배고픔은 잠깐만 참으면 억제가 가능하다. 또한 식사 시간을 체크해볼 필요도 있다. 식사를 최대한 느리게 하면서 뇌가 충분히 음식을 먹었다고 느껴야 진짜 배고픔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식욕이 커진다. 기분이 안 좋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에 의해 나타나는데 외부의 자극에 맞서 발생한다. 결국 이 코르티솔 때문에 계속 먹지만 이는 진짜 배고픔이 아니기 때문에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가짜 배고픔은 코르티솔에 대항할 수 있는 엔도르핀으로 대처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아 감정적 허기를 느낀다면 강도 높은 운동을 짧게 해보자. 운동으로 엔도르핀을 돌게 하고 동시에 칼로리를 소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정 음식이 당긴다. 배가 고픈데 아무거나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 특정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 만약 햄버거, 라면, 치킨 등 특정 음식이 당긴다면 가짜 배고픔일 가능성이 높다. 진짜 배고플 때는 모든 음식의 식욕을 느낀다. 반면 가짜로 배고플 때는 특정 음식이 생각나고 산책이나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배고픔이 없어지는 것을 느낀다. 또한 가짜 배고픔을 채우려 음식을 먹는다 해도 공허하고 허기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라리 칼로리가 낮으면서 포만감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이 낫다. 물 한 컵을 마셔본다. 특정 음식이 당기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아닌데 배가 고프니 진짜 배고픔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구분이 안 된다면 물 한 컵을 마셔보자. 물을 마시고 20분 후에도 여전히 허기가 지고 식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다면 진짜 배고픔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복감이 어느 정도 달래진다면 가짜 배고픔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물로만 달래기는 어려울 터. 이럴 때는 당분이 높지 않은 견과류나 과일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는 어느 정도 허기를 가시게 하며 다음 식사 때 과식을 예방하는 효과를 줄 것이다. 먹어도 만족을 못한다. 진짜 배고픔인지 가짜 배고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허기를 채우려 음식을 먹었는데 만족을 못한다? 이는 생리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감정적인 배고픔일 가능성이 높다. 진짜 배가 고프다면 적당량의 음식을 섭취하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가짜 배고픔은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도 계속 먹게 되며 나중에 후회나 자책감이 들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는 이미 먹은 것에 대한 자책이나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앞으로 배고픔의 신호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좋다. 또한 가짜 배고픔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으라는 것은 아니다. 단백질 음식으로 식욕을 달래주도록 하자.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해야 한다. 배고픔은 연료가 부족해서 비어 있는 채로 달리는 상태를 뜻한다. 가슴이나 위에서 느껴지는 각작거림, 가벼운 현기증,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 약간의 짜증, 경미한 두통, 표현하기 어려운 희미한 구역질 등이 바로 배고픔의 신호다. 배고픔은 생리현상이며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신호들은 점차 강해진다.
하지만 영혼의 아픔, 어떤 것을 하고 싶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 갈증이나 극도의 피로, 불편함 등 음식을 먹으라고 충동질하는 모든 종류의 감정은 가짜 배고픔이다. 즉 음식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이 진짜 갈망과 가짜 갈망을 구별해야 한다. 음식에 대한 갈망은 해결해 주어야만 하는 욕구이자 긁어주어야 하는 가려움이다. 따라서 가려움이 사라지자마자 긁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즉 갈망을 확인하고 갈망이 충족될 정도의 양만 정확히 먹으면 된다. 음식에 대한 갈망은 배고픔과는 다르며 배고픔이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배고픔은 언제 먹을지를, 갈망은 무엇을 먹을지를 알려준다. 음식에 대한 갈망은 입안에서 그 맛이 실제로 느껴진다거나 침이 고이는 등 어떤 맛이나 음식에 대한 강렬한 욕구로 나타난다. 하지만 할 일이 없어서 먹고 싶다든지, 정서적 공허함을 채우고 싶다든지, 슬픔이나 실망을 느낄 때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서 냉장고 속에 있는 먹다 남은 생일 케이크 한 조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가짜 갈망이다. 음식에 대한 진짜 갈망은 정서적 고통이나 불편함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것이며 감정 상태와는 별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산몸과 연결되는 스위치를 의식해야 한다. 몸과 음식을 먹는 것이 연결된다는 말은 음식을 먹는 내내 오직 자신의 몸과 음식에만 집중한다는 것을 뜻한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규칙적으로 호흡한다. 음식을 잘 씹은 후에 삼킨다. 접시에서 자주 고개를 든다. 식사 중에 잠깐씩 쉬면서 먹고 있는 음식의 맛을 음미한다. 이따금 수저를 내려놓는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행동은 음식과 몸을 단절시킨다. 개걸스럽게 먹는다. 지금 먹고 있는 것이나 이전에 먹은 것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거나 자신을 수치스러워하고 혐오한다. 옆 사람이 많이 먹으면 똑같이 많이 먹고 적게 먹으면 똑같이 적게 먹는다. 자신에게는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포만감과 만족감을 구별해야 한다. 배가 부르다는 느낌과 만족스럽다는 느낌은 별개의 것이다. 하지만 둘 다 음식을 먹는 경험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며 서로 밀접한 관계이다. 이 두 느낌은 똑같은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으며 자주 혼동된다. 배고픔은 몸 안에 음식이 없음을 신호하는 것이고 포만감은 몸 안에 음식이 충분히 있음을 신호하는 것이다. 즉 포만감은 양적 측정이다. 만족감은 질적 측정이어서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서너 입 먹고 나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요리가 7, 8가지 나오는 정찬을 먹고도 만족스럽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음식을 통해 포만감이 아닌 만족감을 추구하는 때가 있다. 배는 고프지 않은데 어떤 음식을 갈망할 때가 그렇다. 포만감을 충족해야 할지 만족감을 충족해야 할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공식이 두 가지 있다. 즉 포만감과 만족감은 둘 다 배고픔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지만 갈망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오직 만족감 하나뿐이다.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해야 한다. 예와 아니요는 우리의 생각, 감정, 욕구, 두려움, 가장 내밀한 욕망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기초 단어다. 짧고 발음도 쉽고 의미도 명확한 두 단어 예와 아니요에는 힘이 있다. 정서장애 또는 역기능적 성격으로 진단하는 증상의 다수가 예 아니요 장애에서 생겨난다. 예 아니요 장애란 부적절한 순간에 예나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즉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 때 예라고 말하고 예라고 말해야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척 많다. 이런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끌리며 자신을 도와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뒷걸음질 친다.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예라고 말하고 삶을 지지하는 행동에 아니요라고 말한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를 남기고 저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